안녕하세요. 오늘은 분갈이 용토 사박토로 분갈이한 다육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다육이들이 성장을 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는 물을 주면서 키워도 크게 다육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계절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한 다육이들 빼고는 이렇게 저면관수로 물을 주면서 다육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이 저면관수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시도를 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는데도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다육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통째로 물에 담가 가지고 물을 주는 방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세 시간 담가 주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정도를 담가 주는데요. 어제 아침에 와가지고 담가 주었던 화이트 엔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충분히 물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단단한 얼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삽목판에 분갈이 용토 사박토로 심었던 매창, 콜로라타, 그 다음에 금품종들, 그리고 매창들 같은 경우도 건강하게 여름을 이렇게 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렇듯 뿌리가 잘 내리는 그런 용토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다육이들, 성장하지 않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삽목판에 심어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 크지 않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유약분보다는 이렇게 삽목판에 심어 가지고 어느 정도 치를 키운 다음에 화분에 옮겨 심어도 다육이를 예쁘게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에 분갈이를 삽목판에 했었는데 그때는 뿌리가 없는 다육이들을 삽목판에 올려놓고 뿌리가 내리기까지 한 2달 정도 걸렸는데요. 아마 겨울이다 보니까 뿌리 내림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 이후 뿌리 내림이 좋아지면서 오므려져 있었던 매창 얼굴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희귀식물 같은 경우 금빛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매창 같은 경우도 이렇듯 분갈이 용토 사박토 같은 경우는 뿌리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골고루 퍼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육이를 성장시키기에는 아마 제가 사용한 용토 중에 넘버원이지 싶습니다. 지금도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물을 많이 좋아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마사를 한 20-30% 섞어 가지고 심어주고 그렇지 않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 물 빠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그리고 수분을 좋아하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 용토 사박토를 거의 한 80% 정도 넣고 분갈이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분갈이 용토 사박토 같은 경우는 7리터 정도 되고요. 저 정도 하나면 집에 있는 소품 화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개 이상 20개 이상까지도 가능한 그런 용토기 때문에 이 집에서 재료를 하나 둘 이렇게 사서 배합하기보다는 하나에 다 들어있는 그런 용토를 구입해 가지고 심어준다 그러면 더운 여름에도 분갈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이 영상에 보이는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분갈이를 했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봄에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 할 때만 해도 이게 하엽이 많이 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면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작은 잎들이, 가장자리 잎들이 말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조금 아쉬운 거는 분질을 좀 하지 않아 가지고 얘네들이 올해는 자구수를 늘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 뿌리가 전체적으로 다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가을이 오게 되면 충분히 분질을 하면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파종 리토스입니다. 파종 같은 경우는 저는 마사는 섞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종으로 태어난 이 립토스 같은 경우는 이 물을 많이 주어야 되고 이 화분에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지만 덩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간혹 약한 파종으로 태어난 립토스 같은 경우는 물러 가지고 사라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박토로 분갈이 할 때는 마사를 섞지 않고 위에만 마사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파종분은 2년 정도 됐는데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중간중간에 얼굴이 커진 얼굴들 보여주는 품종도 있지만 대부분 작죠. 아마 가을에 전체적으로 크게 자란 품종들 같은 경우는 따로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 있는 국민다육이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정도에 분갈이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뿌리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분갈이 할 때 살짝 띄워가지고 분갈이를 했더니 뿌리가 줄기 윗부분에서 나오다 보니까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2주 전에 저면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줬더니 이렇게 또 폭풍 성장하고 있는, 이렇게 뿌리가 제대로만 내리게 된다면 이 분갈이 용토 사박토와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약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온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뒤에 있는 라우린제 철화 같은 경우도 쭈글쭈글했던 그런 얼굴인데요. 이 품종이랑 똑같은 얼굴 다른 분이 키우고 있는 라우린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품종 같은 경우는 저랑 구입을 같이 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이 친구가 같이 저랑 구입을 했었던 그런 품종인데 색감은 참 곱지만 안쪽을 보시면 공중뿌리가 나면서 줄기 부분이 좋지 못하죠. 그대로 화원에서 그대로 사온 그대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 용토 사박토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 그리고 폭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처음 분갈이 할 때는 자리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자라기까지가 한 대략 한 3, 4개월 정도 됐고요. 환경은 어떤 환경에서 키웠냐면, 저 친구 아까 보여드렸던 화원에서 그대로 가져왔던 화분을 햇빛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그대로 놓았을 때는 색이 고운데 크지는 않죠. 지금 분갈이 용토 사박토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반음지에 뒀습니다. 햇살이 강하지 않는 그런 부드럽게 들어오는 공간에서 이 수영을 잡기 위해서 이 햇살의 위치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화분을 돌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는 참 예쁜 모양을 올 가을에 기대주가 될 것 같습니다. 뒤쪽도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천엽변경 같은 경우는 이 줄기를 잘라가지고 심은 지 대략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어디서 잘랐냐면, 지금 여기서 자른 애들을 따로따로 심어가지고 저렇게 만든 겁니다. 이 천엽변경 같은 경우는 국민다육이지만 워낙 번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다육이들 같은 이런 얼굴들도 가을쯤에 다시 잘라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심어준다 그러면 예쁘게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이 한 달 전에 이 지금 분갈이 할 때는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마사를 30% 정도 섞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흙에 수분이 많이 머물러 있게 되면 줄기가 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사를 30% 정도는 섞어 가지고 뿌리 내리기까지 한 2주 정도는 굶겼다가 3주째 물을 줬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갈이 용토 사박토를 가끔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마사를 섞으세요. 마사를 섞게 되면 물 빠짐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금품종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고 수분에 약한데 잘 보시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소인제 금 같은 경우는 더위에 약한데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전동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없는 거를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이렇게 심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 친구 외에도 많은 다육이들이 지난 11월부터 분갈이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덥지 않아서 그런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올 여름에 참 걱정을 하고 있었던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자리를 잡지 못해 가지고 참 힘들어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눈으로 보시면 이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며칠 이어졌는데도 잎 떨어짐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철화 같은 경우도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분갈이 용토 사박토 같은 경우는 다육이 뿌리가 골고루 퍼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주재료가 피트모스입니다. 피트모스고 거기에 질석, 훈탄, 분변토, 제올라이트,
그 다음에 S라이트와 같은 뿌리가 골고루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분변토와 같은 다육이의 필수적인 영양분까지 이렇게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집에서 일부러 하나하나 재료를 사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런 거 하나 사가지고 작은 화분을 골고루 이렇게 분갈이 한다 그러면 분갈이도 쉽고 다육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6월은 분갈이 하기가 참 애매한 계절이긴 합니다. 분갈이를 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흙을 털지 말고 흙을 보충해 주는 정도에서 분갈이를 완료해야 되고요. 이 뿌리가 제대로 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면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이 오면 이 다육이들이 그냥 폭삭 주저앉게 됩니다. 이렇게 이 지금 사과꽃 같은 경우도 여름을 참 힘들어하는 다육인데,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리게 되면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을 만들어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춘맨 같은 경우도 여름만 되면 잎이 무르는데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 6월은 다육이들이 물을 많이 필요하는 계절입니다. 저처럼 양이 많은 사람들은 호수로 뿌려줘야 되지, 저명간수로 다 주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화분에서 작게 소량으로 키운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저명간수로 물을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화분을 사면서 덤으로 얻은 다육인데요. 지금 사박토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강한 햇살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라 살짝 햇살이 부족한 공간에서 뿌리 내리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뿌리가 완전하게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잎을 만져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로 내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 여름을 버틸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조하게 키우다 보면 이 깍지벌레가 출몰하게 됩니다. 깍지벌레가 생기면 잎이 화려해지고 잎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잎 사이사이 잘 확인하셔가지고 약을 햇살이 강한 시간대 말고 햇살이 살짝 부드러운 그런 시간대를 찾아가지고 약을 쳐준다 그러면 한 번에는 박멸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덜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여름에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분갈이용토 사박토로 분갈이한 다육이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는데요. 여름 분갈이 걱정되는 분들, 그리고 좋은 분갈이 용토를 찾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